왕의 귀는 나귀 귀다. 옛날 한 임금에게는 두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다. 왕은 뒤를 이을 왕자를 얻으려고 새 왕비를 맡기도 하고 궁녀들을 번갈아 내실로 끌어들이기도 했으나 어쩌다 낳으면 또 딸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산천에 제사도 지내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으나 모두 허사였다. 이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고령에 이른 왕은 아들을 단념하고 관연한 두 딸을 시집 보내어 사위로 하여금 자기 뒤를 잇게 하려고 마음먹고 대신들을 풀어 인물 잘 생기고 총명하며 도량이 넓은 신랑감을 물색하였다. 이때 한 이찬이 자기 아들을 임금의 사위로 만들기 위해 볼을 짜던 끝에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절의 주지를 찾아갔다. 지금 대왕 전하께서는 훌륭한 사위를 맞으려고 하는데 법사께서는 어이하여 좋은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대인께서 이렇게 찾아주시어 소승에게 분에 넘치는 말씀을 해주시니 감개무량할 뿐이옵니다. 말씀 올리기 황송하오나 법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의 아들 응념이는 인물을 놓고 말하면 남보다 못지 않고 재주와 학문을 보면 법사님께서 배양한 것이니 구태여 말할 것도 없겠으니 법사께서 추천하여 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찬 대감의 말을 들은 주지는 놀란 나머지 아, 응념도련님 말씀이지요. 하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는 자기의 제자인 응념이가 나타났다. 키는 작달막하고 얼굴은 멀쑥하나 성품이 악하고 부친의 권세를 믿고 주색에 빠져 공부를 하지 않던 건달이었다. 법사의 눈치를 엿보던 이찬이 밖에 대고 눈짓을 하자 시종들이 눈부신 괴짝들을 주지 앞에 갖다가 늘어놓았다. 그러자 이찬은 손수 일어나 괴짝문을 하나하나 열어 제끼었다. 갑자기 법당안이 환해졌다. 금은보화가 눈부신 빛을 내뿜었다. 약수하나마 법사님께서 저의 성의를 보아 받아주십시오. 이거원 너무나 황송해서 법사가 입이 한 방만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이찬 대감은 스무숨을 지으며 노골적으로 갈비를 들이댔다. 응념이가 부마로 된다면 자연 대왕의 뒤를 이어
용상에 앉게 될 터인데 그때면 법사님은 국사로 될 터인데 요까짓 게 무슨 겝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사님? 아하하. 예나 제나 황금은 흑사심이요. 먹은 소 똥 눕는다고 주지는 값을 내었다. 대인께서 과히 근심하지 마옵소서. 소승이 귀공자를 대왕님께 추천하겠나이다. 그렇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럼 난 법사님만 믿고 물러가오이다. 이튿날 주지는 임금을 찾아갔다. 법사님께서 웬일이요? 대왕님께 기쁜 소식을 아뢰러 왔나이다. 기쁜 소식이라니요. 어서 들려주시오. 예, 소승이 대왕님께 훌륭한 사윗감을 골라달라고 부처님께 정성껏 빌었더니 어젯밤 꿈에 부처님의 신령이 나타나서 대왕님의 사위로 되어 대왕님의 뒤를 이어 선왕의 위협을 대대손손 빛나게 할 사람은 응련밖에 없느니라. 라고 하였나이다. 응념이라고? 응념이란 누구더냐? 이찬대감의 장자올시다. 헌데 여직 내가 몰랐을까? 그리고 많은 대신들의 추천에도 응념이란 이름이 없었을까? 대왕님, 대왕님, 개천에서 욕만 하고 순금은 땅속에 묻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념이는 겸손한 귀공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함부로 나타내지 않나이다. 또 많은 대신들이 추천하지 않은 것은 필경 자기 자손들과 친속들 가운데서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하오니 대왕님께서 응념이를 불러서 보시옵고 시험쳐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나이다. 그게 좋겠군. 임금이 응념이를 불러놓고 보니 키는 작아도 파달처럼 야무지게 생겼는데 훤칠한 얼굴에다 노름판에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익힌 말재간에다가 법사가 일일이 시켜준 것이어서 임금의 하문에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였다. 과인에겐 두 딸이 있는데 맏딸은 박색이나 성품이 온화하고 둘째는 절색이나 마음이 옹졸한데 자네는 누구를
아내로 택하겠는고. 임금께서 이런 문제까지는 물으리라고 생각 못한 주지는 응념에게 알려주지 못한 데서 응념이가 대답하지 못할까봐 은근히 초심하며 아버지 이찬에게 미루라고 눈짓을 하였다. 응념이로서는 국색으로 소문난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법사가 시킨 외에 일체는 아버지와 자기에게 말라던 법사의 말이 생각나서 법사의 눈치를 보니 아버지를 가리키는지라 임기응변할 말이 생각났다. 황송하오나 본인은 일륜지 대사이고 또 소인을 낳기는 부치님이 계시오니 부모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럼 그렇겠지. 하하하. 임금은 만족하여 껄껄 웃고는 돌아가서 부모들의 의향을 물어서 아뢰라고 하였다. 응념이 집에 돌아오자 법사와 이찬이 따라왔다. 응념이 앉자마자 부친이 물었다. 너는 어느 공주를 택하겠느냐? 둘째 공주를 택하렵니다. 이 멍텅구리 한치복이 놈아! 인물만 보고 아내를 삼아서 인물 뜯어먹고 살겠느냐? 이찬이 펄펄 뛰며 꾸짖었다. 응념이 어리둥절해서 주지를 바라보자 법사가 웃으며 해석했다. 이찬 대감의 말씀이 지당하외다. 맏공주는 비록 얼굴이 못생겨서 보기에도 역겨웁고 둘째 공주는 국색이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황홀합니다. 하지만 맏공주를 아내로 삼으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있고 둘째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 세 가지 불길한 조짐이 있습니다. 맏공주를 맞으면 첫째, 맞사위가 되어 대왕님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고 둘째로는 왕위에 오르면은 아름다운 둘째 공주를 왕비로 삼을 수 있고 셋째는 맏공주에게 장가들면 임금과 왕후가 기뻐서 더욱 사랑해 줄 것이므로 첫 두 가지 문제가 순리롭게 이룩될 것이니 이것이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까지 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응념이 듣고 보니 손금 보듯 빤한 이치라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면서도 둘째 공주에게 장가들면 세 가지가 불길하다니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둘째 공주에게 장가들면 세 가지 불길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위에서 말한 반대지요. 첫째는 왕과 왕후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둘째는 왕위에 오를 수 없고, 셋째는 둘째 공주마저 잃게 됩니다. 응념은 듣고 보니 그럴듯한지라. 그날로 막공주에게 장가들기가 소원이라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과 왕후는 대희하여 좋은 날을 택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응념을 사위로 맞아들였다. 그 이듬해 임금은 병이 위중하여 정사를 볼 수 없게 되자 운무 대신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었다. 과인에게 아들이 없으니 맞사위로 사직을 잇게 하니 형들은 응념을 왕위에 모시고 나를 대했듯이 잘 섬길지어다. 며칠 후 임금이 별세하자 대신들은 임금의 유언대로 응념을 왕위에 모시니 그가 바로 경문왕이다. 응념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본성을 드러내었다. 경문왕이 첫째로 한 일이 둘째 공주를 왕으로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 한 것은 법사를 국사로 지명한 것이며, 세 번째로 한 일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대신들을 죽이거나 축출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누구나 옳은 말은 하지 않아서 경문왕은 눈뜬 청맹관에다가 귀머거리까지 되었다.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려 원성이 높아갔으나 임금은 오히려 백성들을 동원하여 화려한 궁실과 절당을 짓게 하였다. 이런 데서 경문왕을 미워하는 원성이 날따라 높아가고 왕을 비방하는 유언비어가 도처에서 떠돌았다. 여보게, 임금은 뱀의 혼을 타고 나서 밤에 잘 때면 뱀들과 같이 잔다네. 그뿐인 줄 아나? 임금이 잘 때에는 혀를 빼문 것이 가슴에까지 들이운다네. 임금님의 귀는 나귀귀라서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발 없는 말이 하룻밤새에 천리를 가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런 말들을 전해들은 임금은 대노하여 개구리처럼 풀썩풀썩 뛰었다. 거짓말을 만들어낸 자는 물론 그런 말을 옮기는 놈들을 몽땅 잡아 죽여라. 이리하여 그날부터 죄 없는 백성들이 연이어 죽었고 머리 없는 시체가 산과 들에 널리었다. 임금의 이와 같은 잔인무도한 행위는 백성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냈다.
임금은 마귀다. 임금이 기는 나귀기다. 요기 같은 임금은 찬발을 받을 게다. 백성들의 외침소리가 귀에 쟁쟁하여 귀를 틀어막고 억지로 잠을 자고 난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어! 소리를 지르며 풀썩 주저앉았다. 정신을 차리고 만져보고 잡아당겨봐도 분명한 자기 귀인데 하룻밤새에 나귀귀로 자라난 것이었다. 아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임금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에서 맴돌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하루 종일 왕관을 썼다가는 벗고 수건을 동였다가는 풀었다. 왕관과 수건으로는 나귀귀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좋은 생각이 떠오른 임금은 수건으로 나귀귀를 싸맨 다음에 왕관을 만드는 늙은 장인바치를 불렀다. 나와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면 황금 100냥을 주겠네. 약속을 지킬만 한고. 아닌 밤중에 불리어 나온 장인바치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다가 대왕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나이까. 하고 감격해 하였다. 그럼 오늘부터 내 옆방에 와 있으면서 일생 동안 누구와도 만나서는 안 되네. 이것이 첫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벙어리가 돼야 한다. 어떠냐? 이 약속을 지킬만 한고. 임금의 말을 듣고 노인은 너무나 놀라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왜 대답이 없는고? 무슨 일을 하기에. 그저 나의 금관을 만들고 매일 아침 나의 머리를 빗겨주고 금관을 씌워주면 되느니라.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나와 같이 평생 동안 낙을 누릴 것이고,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그 즉시로 목을 베겠노라. 들었는고? 예. 그러나 임금이 칭칭 감았던 수건을 풀자 노인은 저도 모르게 으, 하고 소리를 쳤다. 뾰족하고 커다란 나귀귀가 달린 임금은 마치 도깨비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놈! 벙어리가 되려고 했는데 왜 소리치는 거냐? 당장 목을 베야 하겠으나 습관되지 않아서
처음이라서 용서를 하니 그 대신 3일 내로 내 귀까지 덮을 수 있는 금관을 만들어 바쳐라. 노인은 죽기를 면하려고 밤낮 이틀 동안 일하여 큼직한 금관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 금관은 아름답고 커서 임금의 나귀귀를 가리울 뿐 아니라 가벼워서 임금은 매우 흡족해 하였다. 그때부터 임금은 자나 깨나 금관을 벗을 줄 몰랐고 장인바치는 매일 아침마다 밀실에 들어가 임금의 머리를 빗겨주고 왕관을 씌운 다음에는 이튿날 아침까지 어두컴컴한 방에 갇혀 있어야만 하였다. 장인바치는 햇빛을 보지 못하여 날이 가고 달이 지날수록 점점 여위어만 갔다. 차라리 소경이라면 보지나 못하고 귀머거리라면 듣지나 못하고 벙어리라면 말이나 못하련만 오관이 펀펀한 사람이 눈뜬 소경에 귀머거리요 게다가 벙어리 노릇까지 하자니 하루가 10년 맞잡이로 지루하고 고생스러웠다. 이렇게 하고 사느라니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였다. 이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자 장인바치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드러눕고 말았다. 그날 임금은 머리를 빗겨달라고 장인바치가 있는 방으로 가니 누워있는지라 부르다 못해 발로 건드려 보니 다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배 아무도 없느냐? 이 방에 갇힌 늙은 죄인을 내일 이른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끌어내다가 목을 베어라. 꿈결에서처럼 내시에게 하는 임금의 말을 들은 장인바치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자기를 벙어리와 소경으로 3년 동안이나 가둬놓고 부려먹다가 지쳐서 눕게 되니 치료는 고사하고 죄인으로 목을 베라니 이보다 지독한 임금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만 임금의 귀가 나귀 귀라는 것만은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다. 임금과 내시가 나가자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장인바치 영감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안간 힘을 써서 궁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노인은 앞으로만 향해 걷고 넘어지면 기었다. 날이 희쁨이 밝아오자 사방을 휘돌아보니 온 밤 걷고 기어서 온 것이 궁에서 멀지 않은 대나무 숲이었다. 내가 겨우 여기밖에 못 왔구나. 임금이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당장 잡아오라고 천길 만길 뛰겠지. 장인바치는 일어나서 뛰려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깜짝할 맥이 없었다. 더 지탱해 나갈 힘이 없음을 알게 된 그는 맑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고 설레이는 참대숲을 돌아보며 자기밖에 모르는 왕의 귀는 낙육이라는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장천아, 대수파 들으라. 왕의 귀는 낙귀기다. 왕의 귀는 낙귀기다. 하고 소리쳤다. 3년 동안이나 벙어리로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고 참았던 울분이 합치고 합쳐 울려 나오는지 원한에 찬 그 외침 소리는 하늘에 메아리쳐 산천을 뒤흔들며 울려 퍼지는데 대나무 숲이 우수수 설레이며 왕의 귀는 낙귀기다 하고 화답했다. 그 소리를 들은 장인바치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기의 낙유기가 세상에 알려질까봐 무도한 임금은 이미 죽은 장인바치의 목을 잘라 나무에 매달고 반역죄로 처단했다고 고시를 내붙였다. 그 후 어느 날 밤 한 대신이 당황하여 임금 앞에 꿇어앉아 아뢰었다. 대왕님께 황송이 아래옵니다. 궁박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왕의 귀는 낙유기다 는 소리가 난다기에 소신이 가서 직접 들은즉 사실인 줄로 아뢰옵나이다. 무엇이? 임금은 너무나 놀라서 불맞은 노루처럼 화다닥 뛰어 일어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당장 오늘 밤으로 대나무 숲을 몽땅 베버려라. 마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임금의 어명이라 숱한 나절과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대나무 숲을 몽땅 베버렸다. 그런데 이튿날 새해날이 밝자 새로운 대나무들이 우썩우썩 자라나며 왕의 귀는 낙유기다 라고 했다. 이때부터 우후죽순마냥 자라난다는 말이 생겨났고 하루 사이에 더욱 숲을 이룬 대나무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왕의 귀는 낙유기다 고 합창을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그 소리를 들으며 하하하 호호호 하고 웃으면서 하도 악독한 임금이라서 산천초목마저 임금을 질책하는 것이니 임금이 며칠 못 가서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 아침 조회 때 이찬대감이 이 소식을 전하자 낯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던 임금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다가 입을 벌린 채 눈을 흡뜨더니 쿵 하고 자빠지는 바람에 왕관이 벗겨지면서 여지껏 숨겨왔던 나귀귀가 만조백관 앞에 드러났다. 아니 저런. 그러고 보니 대왕님의 귀는 틀림없는 나귀 귀였군 그래. 그러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백성들의 원성 소리가 그리 높아도 듣지 못하더니 원래 나귀귀였군. 문무대신들은 임금을 부추길 대신에 놀란 가슴을 달래며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다. 이리하여 그날로 왕의 귀는 나귀귀다! 는 것이 실증되어 온 성안에 쫙 퍼지게 되었으며 임금의 나귀귀를 보려고 홍수처럼 밀려드는 백성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성 소리에 놀란 임금은 큰 길에 나선 쥐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다.